저희가 기획 특집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.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, 또 하반기에는 테이퍼링, 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,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물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국 시장이 계속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나의 투자 수익률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,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과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글로벌 리서치 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요즘 지수를 보면은 잘 간다. 근데 내 종목은 안 간다.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엔 좀 어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계세요? 아무래도 좀 최근에 경제적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면은 최근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나왔는데 뭐 연일 환산 기준으로 6.5% 정도 나왔고 네. 그러다 보니 이게 GDP 수준이 2019년 4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피크아웃 되지 않았냐, 더 이상 뭐 성장률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최근 크리스토퍼 윌러 FOMC 이사진이 그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을 이르면 10월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네. 언급들을 하면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. 투자자들이 이걸 좀 맞추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매크로를 예측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입 대비 좀 산출이 안 나오는 게임이라고 맞아요, 생각을 맞아요. 합니다. 네, 왜냐하면 네. 최근에 일례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네. 한 1.1%까지 내려갔는데 네. 이거 예상한 이코노미스트 아무도 없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지금 행위는 오히려 이런 경제 변수가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좀 진짜 성장주를 찾자라는 그러니까요. 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사실 저도 네. 존경하는 그 투자 구루 가운데 한 분이 또 이제 피터 린치 아니겠습니까? 그분도 하셨던 네네네네. 말씀이 그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 맞추려는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좋은 기업 찾아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저도 네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경기 변수와 물론 경기를 안 탈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이런 경기 변수와 별개로 정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성장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을 갖고 성장 기업들을 찾으세요? 네, 제가 일단 진짜 성장주다라는 네네. 표현을 한 이유가 그 단기적인 주가 급등으로 성장주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. 맞아요. 네. 그 일례로 1970년도에는 그 항공기 산업에서 그런 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네네. 예를 들면 항공기 산업이 신규 시장으로 등장하니까 네. 항공 수송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막 되게 성장할 것 같은데 한 몇 년 지나 보니 이게 기업이 다 적자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IT 버블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도 이익으로 연결이 안 됐던 거죠. 맞아요.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가짜 성장주들에서 이제 도출해 볼 수 있는 진짜 성장주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주기속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네네. 중요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잘 경영해온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시장의 오해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좀 저렴하게 반영돼 있어서 우리가 이 기업을 매수했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적은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좀 진짜 성장주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. 이 조건으로 오늘 두 개의 기업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. 한 개의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되게 신기한데? 라는 기업이에요.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첫 번째 기업 어느 기업 선택하셨을까요? 네, 첫 번째 기업은 그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네.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. 네. 여러 진짜 성장주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기업은 중소형주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. 미국의 1등 온라인 고리대금 업체입니다. 고리대. 네, 굉장히 높은 이자를 고리대금 받아서 업체요? 네, 네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출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분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이제 투자자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좋습니다. 네. 알파벳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알파벳 같은 경우는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네. 점유율 40%를 가져가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. 네.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, 네. 모바일 OS 시장에서는 점유율 70%이고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90% 육박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맵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 70%까지 가져가고
이런 대부분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것도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. 네네. 대부분 인터넷 인구가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. 같아요. 이제 전반적인 점유율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굉장히 성장합니다. 네네. 이 아직도 세계 광고 시장의 한 40% 가량은 그 전통 미디어, 그러니까 네. 뭐 예를 들면 TV, 뭐 라디오, 신문 이런 데서 광고 매출이 발생하는 게 전체 점유율 한 40%거든요. 네네. 근데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인터넷에 대비하면.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라는 거는 이 개인 정보를 추적해서 딱 정확히 효율적인 타겟팅 광고를 제공해 주는데 전통 미디어라는 건 사실 그 할 수 있는 게 그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콘텐츠에 뭐 앞, 뒤, 중간에 맞아요. 광고 삽입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럼 결론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갈수록 이 디지털 광고 시장 쪽으로 광고주들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시장 조사 업체들이 앞으로 한 5년간 2배 정도 현재 광고 시장 규모,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당연히 점유율 40%인 구글은 이 트렌드에서 당연히 수혜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최근 분위기가 좀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 전 세계 30억 명을 소셜 미디어로 연결한 페이스북인데, 네네.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결국에 개인 정보를 수취해서 왜냐면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는 게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. 점점 이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의 경우에는 제가 알파벳을 이용하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파벳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.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또 뭐 페이스북이 직접 취득하기도 하지만 애플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예, 그렇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 또 정보를 안 주기로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. 페이스북은 좀 약간은 구글에 비해서 약해졌네요. 맞습니다. 최근에 좀 흐름이 말씀하신 대로 iOS 14.5 업데이트를 4월에 진행을 하면서 네네.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내 정보를 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다 도입이 된 거예요. 주거든요. 미국은 저번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한 5% 정도밖에 안 준다는 얘기들이 그래요? 프라이버시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는 네네.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이제 유럽이 네. 유럽도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발생한 데이터들을 미국의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스북이 점차 광고로서의 매력을 좀 잃고 있고 실제로도 2분기 실적 보면 구글은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 매출이 한 70% 가까이 증가했어요. 네.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56% 정도 증가했거든요. 한마디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네. 구글 쪽으로 좀 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어허. 이게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세 번째까지는 좀 세 번째 말고 저희 그냥 이노바를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요? 네네. 그렇죠. 이노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고리 대금업자라 그랬어요. 네.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볼까요? 네, 이노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고리 대금업이라는 게 특별히 불법이죠? 그렇죠. 법정 이자 제한이 20%로 정해져 있으니까. 근데 미국은 사실 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. 맞아요. 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폰샵이라고 네. 이 전당포인데 이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맞아요. 수의 전당포들이 다 이렇게 배치돼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 논프라임 고객들은 여기서 좀 대출하는 게 좀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동사의 특징은 한 16년 이상 온라인으로만 이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엄청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기술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네네. 이 신용도 평가 분석 엔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신용 등급 기준으로는 조금 낮아도 네. 잘 갚을 사람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게 첫 번째 포인트. 두 번째 포인트는요? 네, 두 번째 포인트는 규제가 조금 온라인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. 네. 왜냐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네. 스몰 달러 룰이라는 게 도입되게 되는데요.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 전당포들이 그냥 물건을 맡고 그냥 이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비즈니스만 하거든요. 네. 한마디로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신용도 평가를 강제하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골자입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이것들이 도입이 됐다가
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합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거죠. 네. 그럼 결국에 신농도 평가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. 이걸 강제하게 되면 이미 이 데이터를 통해 신용도 평가를 하고 있는 이노바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규제가 굉장히 그 온라인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게 그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세 번째 포인트는요? 네, 세 번째 포인트는 뭐 밸류에이션인데요. 네. 결국에 지금 멀티플이 5배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올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사실 어떤 규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노바 이익이 절반이 깎이더라도 사실은 멀티플이 10배인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평균 대비 너무 싸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전당포 사나이들이었었거든요. 네. 아시죠? 거기서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그 모델처럼 했지만 결국은 고리대금업을 했던 이노바 인터내셔널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고 네. 두 번째로 정책 기담감이 있다는 거,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. 네. 이노바 인터내셔널과 구글의 알파벳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